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가 배우 한예슬의 해명 영상에 다시 한번 반박했다. 김용호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예슬 거짓 해명 검증합시다 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김용호는 한예슬에 대한 영상은 이제 그만하려 했다면서 오늘 방송을 안 하면 큰일 날 분위기더라. 나도 해명 방송을 봤는데 기사에서 한예슬이 모든 의혹을 해명했다. 버닝썬 딱 한 번 갔다라고 하더라. 내 예상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방송을 보면서 짠했다. 전문가한테 도움받은 티는 확실히 났고 라이브가 아닌 편집 영상이라 여러 번 멘탈을 잡고 어금니 꽉 깨물고 연기하듯이 긴장이 안 되는 척 찍은 것 같더라며 한예슬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해명 영상에서만큼은 거짓말을 했으면 안 됐더라고 전했다. 김용호는 한예슬이 해명 영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원진 부회장과의 열애설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원진이 재벌이니까 이런 사람과 사귀었다고 하면 폼나니까 공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예슬은 이렇게 원진 부회장한테 비참하게 처했던 복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예인들의 해명은 믿으면 안 된다.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서 한예슬이 2011년에 원진과의 열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만난 적도 없다더니 지금은 인정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룸살롱에 가본 적도 없다라는 한예슬의 주장에 김용호는 한예슬은 슈퍼모델이 된 후에도 룸살롱에 나갔다라며 내가 알고 있는 데뷔 스토리와 제보받은 메일이 일치한다. 한예슬의 모친 김인자 씨가 라에서 운영한 카페가 문제에 있다. 당시 한예슬과 김인자 씨에게 소가 피해를 받으신 분들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용호는 한 제보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한예슬이 슈퍼모델 수상을 한 날 이태원 비프리에서 한 남자와 룸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호는 저 제보자가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나. 한예슬의 데뷔 스토리와 구체적인 정황이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클럽 무인에서의 한예슬 목격담도 풀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한예슬이 버닝썬 이후 가는 2부 약쟁이 애프터클럽 무인이란 곳에 자주 출몰했고 옆에는 제비 생활을 오래 한 남자와 같이 있었다. 그 제비도 강남 바닥에서 약쟁이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메일을 보냈다고. 김용호는 버닝썬은 사진 한 장 나왔으니까 한 번 갔다고 치고 무인은 몇 번 갔냐면서 버닝썬은 대중적인 곳이니까 춤추고 놀고 흥이 오르면 2차 클럽에 가서 약을 하는 게 클럽 가는 사람들의 코스라고 한다. 버닝썬과 무인은 쌍둥이 클럽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예슬의 롤모델인 여자가 있다. 그 여자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며 배우 이미숙을 언급했다. 김용호는 이미숙이 과거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기사를 언급했다. 이미숙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용호는 결국 기자들은 무혐의를 받았고 이미숙은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숙과 제비의 관계는 한예슬의 사례와 비슷하다. 결정적인 증거는 한예슬이 고소하면 시작된다. 이미숙의 사례를 잘 보고 판단하라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용호는 한예슬의 해명 영상을 두고 멋있다라고 말한 줄리엔 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용호는 과거 줄리엔 강이 만취 상태로 속옷만 입고 길거리를 활보했던 사건을 회상하며 마약 투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줄리엔 강은 경찰의 마약 조사 결과 음성을 받았는데 한 제보자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약만 한 것이라며 주변 애들이 다 잡혀가서 줄리엔 강 도약을 못했을 거더라고 했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예슬 이즈를 통해 재벌 전 남친 버닝썬 마약 여배우 캐디와 제니 룸살롱 출신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김용호는 한 제보자와의 통화 녹취를 들려줬다. 제보자 A씨는 한예슬이 슈퍼모델 수상을 한 날 이태원 뒤풀이에서 한 남자와 룸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저 제보자가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나라며 한예슬의 데뷔 스토리와 구체적인 정황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용호는 또 한예슬의 해명 영상을 두고 멋있다고 말한 줄리엔 강을 언급했다. 그는 줄리엔 강이 과거 만취 상태로 속옷만 입고 길거리를 활보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마약 투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의 마약 조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에 대해 한 제보자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약만 한 것이라며 주변 애들이 다 잡혀가서 줄리엔강 도약을 못했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클럽 무인에서의 한예슬 목격담도 공개했다. 한 제보자는 한예슬이 버닝썬 이후 가는 2부 약쟁이 애프터클럽 무인이란 곳에 자주 출몰했고 옆에는 제비 생활을 오래 한 남자와 같이 있었다. 그 제비도 강남 바닥에서 약쟁이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이에 김용호는 버닝썬은 사진 한 장 나왔으니까 한 번 갔다고 치고 무인은 몇 번 갔냐며 버닝썬은 대중적인 곳이니까 춤추고 놀고 흥이 오르면 2차 클럽에 가서 약을 하는 게 클럽 가는 사람들의 코스란다. 버닝썬과 무인은 쌍둥이 클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호는 한예슬의 롤모델인 여자가 있다. 그 여자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이미숙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이미숙이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이미숙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용호는 결국 기자들은 무혐의를 받았고 이미숙은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미숙과 제비의 관계는 한예슬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용호는 결정적인 증거는 한예슬이 고소하면 시작된다. 이미숙의 사례를 잘 보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용호는 한예슬 씨가 해명 영상에서 다 아니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재벌 남자친구의 페라리 선물을 맞다고 인정했다며 원진 부회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들었다.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화가 나서 회사에 출근도 안 한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원진 부회장은 재벌이니까 밝히면 폼나니까 밝힌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건 한예슬 씨를 쉽게 본 거다. 그는 원진 부회장에게 복수를 하는 거다. 한예슬은 원진 부회장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무참하게 차였다. 한예슬은 그때 차인 복수를 지금 하는 거다. 원진을 인정함으로 인해 그에게 타격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호는 원진은 뒤에서 투자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에 얼굴이 나오는 게 곤란하다. 자금의 흐름을 베일에 쌓아둬야 하는데 한예슬 때문에 공개되게 생겼다. 한예슬은 본인이 참하게 처했던 복수를 그와의 열애를 공개함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 아니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원진 부회장과의 열애만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예슬과 원진의 열애설은 이미 2011년에 나왔다고. 김용호는 그때 한예슬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있지도 않는 남자친구 법정 대응 고려하겠다고 하더라. 이래서 연예인들의 해명은 믿으면 안 된다.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1년에는 아니라더니 지금은 왜 인정했냐. 그때의 한예슬과 지금의 한예슬은 다르냐고 말했다. 이어 자동적으로 나오는 연예인의 거짓말에 대중들이 왜 이렇게 현혹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래도 한예슬이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냐. 원진 부회장부터 거짓말을 했는데 라고 강조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